당진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작업장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조는 2인 1조 근무 요구도 수차례 묵인됐다며 피해자의 강제 부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데요.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투표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도 현장 투표가 가능합니다. 일시 외출 허가를 받으면 5일 하루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고 위중증 환자는 5명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쇳물에 빠져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년간 현대제철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약 30여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전국 금속노조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우석 기자입니다. 중대재해 책임자인 대표이사 즉각 사과하라! 사과하라! 당진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놓고 사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속노조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작업장엔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사측의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작업장 바닥에서 안전 난간까지의 높이는 60cm로 규정되는데 해당 작업장은 1m를 넘었다며 이 공간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노동자가 혼자 작업하던 곳으로 그동안 사고 위험성이 높아 수차례 2인 1조 근무를 요청해왔지만 바뀐 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험천만한 현장이 방치되고 있어 노동자비 올해도 수차례 인원충원을 통해 단독 근무제에 대한 2인 1조 근무를 요구해왔고 1월 말경에 천안지청까지 찾아 특별 근로 감독 요청했지만 현장에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고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노조 측은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는다며 숨진 노동자에 대한 부검 반대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당초 검찰과 경찰은 3일 새벽 부검 집행에 나서려고 했지만 유가족과 노조 측의 반대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명백한 만큼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왜 유족들이 반대하는 부검을 하냐? 유족들은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항의하자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받아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해당 공정라인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 미흡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을 비롯한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 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사측의 대책 마련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가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3일 당진 장례식장을 방문해 노동자 A씨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차 통감한다며 근로자가 홀로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곳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양 지사는 사업장 관리에 책임이 있는 충남도의 수장으로서 한없이 송구스럽다며 관계기관의 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4일과 5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 내에 설치된 투표소는 모두 210곳이며 선거인 수는 179만 6,716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도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4일에서 5일까지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손 소독을 꼼꼼하게 하고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입구에서 체온 검사까지 통과하면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투표장 안에서도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대기를 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요. 대화도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이 끝나고 투표지를 받으면 기표소로 들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되는데요.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면 투표장 곳곳은 수시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보신 건 코로나 속에 치러졌던 지난 총선 때의 모습인데요. 올해 투표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전투표소를 찾았다가 체온이 높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도 현장에서 투표가 가능하죠. 사전투표는 5일, 토요일 하루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확진자는 오후 5시부터 외출 가능하고요. 6시 안에 투표소에 도착해서 담당 보건소로부터 받은 외출 안내 문자를 제시하면 됩니다. 선거 당일인 9일에도 투표할 수 있는데요. 정규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확진자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투표소 안에서도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분리된 별도 기표소를 이용하는데요. 투표를 마친 확진자는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자, 감염병 시대에 치러지는 또 한 번의 선거, 안전하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는 3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가 6,639명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역대 최다치인 전날보다 200여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천안과 아산에서 각각 2,000명과 1,000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고 신규 위중증 환자는 5명이 더 늘었습니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6.9%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청와대에 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 수석은 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에 사력을 다하는 대통령을 끝까지 잘 보좌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은 지난 2018년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수석이 재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소음 공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2일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시작된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8일 자정까지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소음입니다. 후보의 정책 등을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인 만큼 주목을 받아야겠죠. 따라서 큰 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유세 차량의 경우 확성기가 설치돼 소음으로 느껴질 정도로 소리가 크게 발생합니다. 천안에서 5살 아이를 키우는 한 시민은 오전 7시 30분이 되면 바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매일 아이의 낮잠을 재워야 하는데 선거운동 소리 때문에 제대로 재우지 못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공직선거법상 소음 규정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만 제한하고 있을 뿐 소음 크기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소음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각 정당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경찰청 수사 2개 관계자는 유세로 소란하다는 신고가 하루에도 5건 안팎으로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지만 수사 대상으로 확대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1월 유세 시 확성장치 등으로 유발되는 소음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국회도 지난해 12월 확성장치의 사용 시간과 최대 출력 등 규제 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다만 적용 시점이 다음 달 1일 이후입니다. 게다가 최대 소음 기준이 150데시벨로 규정된 탓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군이 해양수산부의 어촌 활력 증진 지원 시범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한 어촌 뉴딜 300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 네, 태안군 주민공동체과의 이진선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안군청 주민공동체과 농어촌마을팀 이진선입니다. 예, 먼저 이 어촌 활력 증진 지원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네, 어촌 활력증진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어촌, 어항 필수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어업과 관광 등의 소득 증대를 모색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시행한 어촌 뉴딜 300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서 민관 협력으로 주거, 생활 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 궁극적으로 어촌 소멸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태안군에서는 이 시범 사업 대상지 공모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인구 유입을 위한 외부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기반 시설을 보유해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태안군 남면과 안면읍 일원을 사업 대상지인 1차 생활권 및 2차 생활권으로 설정하여 각 사업 영역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읍면 사무소와 행정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어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어촌계, 분여회 등 어촌 지역사회와 협의를 모두 마친 후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지역에서는 그럼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게 되나요? 네, 사업 내용으로는 생활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생활권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 돌봄 공간 조성, 어르신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조성 등을 계획한 어촌 돌봄 스테이션 조성, 1. 주거, 공동체 문화를 통합한 태안형 인구 유입 모델 구축을 위해 임대주택 조성, 창작 아카데미 조성 등을 계획한 어촌 살기 스테이션 조성,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어촌 기반형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수산물 가공장 조성, 노상 PC마켓 조성, 공유 오피스 복합시설 조성 등을 계획한 어촌 먹거리 스테이션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이진선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의 도시와 농촌 간 초등학교 신입생 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충남의 초등학교 신입생은 모두 18,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9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15개 시군 가운데 신입생이 증가한 곳은 아산과 천안 두 곳에 그쳤고 나머지 13곳 모두 감소했습니다. 취약 아동 수는 아산과 천안이 각각 400여 명, 100여 명이 늘었지만 보령과 부여에서는 한 명도 없는 학교가 각각 한 개씩 발생했고 청양은 학교당 평균 10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충남도가 당진 성문산단의 대규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수산식품의 생산과 가공, 유통, 연구, 개발이 한 곳에서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정부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부터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지는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 12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충남도는 이곳에 연구개발센터와 수출협력 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지역 수산물 명품화와 수출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목에 거는 카메라를 도입해서 운영합니다. 서산시는 목걸이형 카메라 21대를 민원인이 가장 많은 부서와 15개 행정복지센터에 보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카메라는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때 촬영 사실을 미리 알린 뒤에 활용합니다. 서산시는 목걸이형 카메라 도입으로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폭언과 폭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